한국 꽃폴덤 정복기. 안녕하세요, 척키 인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홀덤 승률이 좀 안 좋은데 5월달은 마이너스로 끝이 났네요. 5월 초반에 성적은 좀 괜찮게 나왔는데 5월 중순부터 내리막길을 걷더니 결국은 마이너스로 5월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5월 패배했던 날들 기록들을 돌이켜보면 하지 말아야 하는 콜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큰 팟을 지고 나서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바로 다음 핸드에서 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 폴드할 수 있었던 팟이었는데 제가 그 전 팟을 진 것 때문에 무리한 콜을 줬던 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멘탈이 많이 나가 있는 관계로 6월 1일날 산에 다녀왔습니다. 치악산에 다녀왔는데 처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정상까지 가는데 꼬박 5시간 정도 걸렸는데 올라가는 동안 제가 찍었던 영상을 틀어놓고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올라갔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슬럼프가 올 때는 게임을 잠시 쉬고 등산도 좋고 운동도 좋고 여행도 좋습니다. 머리도 식히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다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 등산을 하고 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너무 상쾌하고 정상에서의 성취감은 그 어떤 곳에서도 느끼지 못할 성취감이었습니다. 서울 경기에 좋은 산들 많던데 이 멘탈 흔들리고 마음 다잡아야 할 때 종종 등산을 다녀와야겠습니다. 등산 같이 가실 분들은 연락주세요. 이번에 지인이 당일날 귀찮다고 안 간다 그래서 혼자 다녀왔는데 좀 외롭긴 하더라고요. 등산은 혼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외로운 걸 좀 싫어해서 같이 가고 싶은 분들은 연락 주시면 날 잡아서 같이 가서 등산도 하고 내려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블러핑에 대해서 강의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 화려하고 멋진 블러핑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블러핑 한 영상만 끄집어서 편집한 거라 실질적으로는 많은 시간 중에 극히 일부입니다. 이 오래된 영상에서 블러핑 잘 치는 탐도한 영상도 탐도한이 블러핑을 많이 치는 것 같지만 전체 영상으로 보면 정말 극히 일부밖에 안 됩니다. 이 블러핑을 치기 위해서는 상대가 콜을 받을 수 없도록 블러핑을 쳐야 되는데 상대들도 블러핑인 것 같은데 고민하면서 결국은 폴드를 선택합니다. 머리로는 저거 블러핑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몸으로는 폴드 할 수밖에 없는 이 적절한 타이밍과 상대 스택, 내가 가질 수 있는 콤보들, 상대방 카드의 리딩 등 많은 요소들이 맞아떨어질 때 블러핑이 그 효력이 있지 내 거 안 떴다고 이 마구잡이 블러핑은 올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홀덤 칠 때는 블러핑을 잘 사용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레귤러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블러핑 콜을 많이 줍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외로 블러핑이 잘 통하는데요. 워낙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는 핸디가 많아서 레이즈를 맞으면 폴드를 많이 합니다. 이 레이즈에 폴드를 많이 하는 대신에 컴뱃에는 또 콜을 많이 줍니다. 내가 오픈을 하고 플랍부터 컴뱃을 이어나가면 상대가 못 믿고 콜을 잘 주는데 내가 오픈집에 콜로 끊어서 플랍을 보고 턴이나 리버에 레이즈 블러핑을 하면 자신의 카드만 보고 플레이 하다가 그때 돼서야 제 카드가 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이즈를 맞으면 내 카드를 상당히 높게 읽어주는데 이 보통 투페어나 셋 이상 메이드까지 읽어주기 때문에 상대가 넛이 아닌 이상 거의 폴드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에서는 컴뱃 형태의 블러핑보다는 레이지 블러핑이 승률이 좋습니다. 한국에서는 유독 이 타페어를 맞으면 잘 안 죽는 핸디들이 많은데, 상대 성향을 분석해서 타페어 맞으면 잘 안 죽는 상대한테는 블러핑을 하는 것보다 타페어보다 잘 맞았을 때 레이지를 크게 해도 상대가 콜을 해주기 때문에 오버벳을 해서 칩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 구력도 되고 실력이 있는 상대일수록 이 블러핑이 잘 통하는데, 이 레이지 블러핑은 아주 승률이 좋습니다. 혹여 걸린다고 해도 나의 이미지가 블러핑도 있구나를 핸디들이 파악을 하면 넛을 잡고 오버벳을 해도 그 한 번의 블러핑이 상대의 선택을 힘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블러핑은 성공하면 그 팟을 가져오는 거고, 실패하더라도 상대 핸디들한테 이미지를 타이트한 이미지에서 블러핑도 있다는 이미지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 레이지 블러핑을 많이 구사하는데, 플랍에 투턴도 없고 스트레이트 드로우도 없는 상태에서 플랍에는 스니키하게 콜을 주고, 턴에 상대가 책을 주거나 배팅을 이어나가면 레이즈를 합니다. 상대가 콜을 주면 어차피 드라이한 보드에서 폴드 할 거면 턴에 했을 텐데, 리버까지 데려간다는 거는 리버 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리버에는 같이 책을 주면서 상대 카드를 보고 상대가 어떤 카드로 턴 레이지에 콜을 받았는지 보고 기억해 뒀다가 나의 리딩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저런 카드로 콜을 받았구나 등등 여러가지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리버까지 밀다가 잡힌 적도 많고 리버까지 밀어서 리버에 폴드 시킨 적도 많지만, 보통 턴 레이즈 콜을 주면 리버에도 콜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버까지 블러핑을 시도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됩니다. 리버에는 턴에 줬던 금액보다 훨씬 크게 베팅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 금액을 아꼈다가 추후를 도모하는 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또 승률이 좋은 블러핑은 프리플랍에 상대 오픈에 내가 3벳을 하고 상대가 콜을 받았을 때 플랍에 내가 책을 주고 상대도 책을 주면 턴에 오버벳을 하거나, 플랍에 내가 책을 주고 상대가 배팅을 하면 거기에 레이지를 크게 하는 블러핑도 승률이 아주 좋습니다. 3벳을 하고 이 주도권을 가지고 갔는데 플랍에 컴뱃을 안하고 책을 누른다는 거는 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아주 잘 맞았거나 안 맞았거나, 책 레이즈를 하게 되면 안 맞았구나 해서 아주 잘 맞았구나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자주 쓰는 블러핑은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한국 오프홀덤에서 승률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남발하면 안 되고요. 딜러 한 타임에 한 번씩이라던가, 아니면은 핸디 수를 정해서 30핸드당 한 번 정도? 아니면은 좋은 핸드로 한 5번 먹으면 한 번 블러핑을 한다든지 정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플레이할 시드를 정해놓는 것처럼 블러핑도 정해놓고 하게 되면 상대가 블러핑 타이밍을 잡기 힘들기 때문에 이 성공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러핑에 대해 강의를 해드렸고요. 물 들어올 때 노 줘야 된다고, 물 빠질 때는 노를 잠시 내려놓고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슬럼프가 오고 게임이 잘 안 풀릴 때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쇼핑도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마음을 추스린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결국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서 휴식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